이게 242페이지 7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문제인데 이때 도형을 지칭하는 것은 뭐냐면 딱 두 개입니다. 원과 직선을 얘기해요. 두 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한테 두 개의 원이 이렇게 있어요. 서로 다르게 이렇게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그때 얘네들이 두 점에서 만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때 요 두 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을 내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요 노란색 원이 어떻게 생겼을지에 대해서 요 동그란 원, 요 점하고 요 점을 동시에 지나는 동그란 원 아니면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큰 원이 있을 수도 있죠. 무수히 많은 이론상 무수히 많은 무한대의 원이 만들어집니다. 반지름하고 뭐 중심하고를 달리하면서. 그런데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난다는 것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그러한 도형의 방정식을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때 직선도 있죠. 직선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빨간색. 직선은 하나만 만들어집니다. 이 점과 이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노란색은 이제 무수히 많은 원들이고요. 직선은 빨간색으로 하나가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때 얘가 원 1번이라고 하고 얘가 원 2번이라고 했을 때 얘도 방정식이 있을 거고 얘도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노란색 원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냐를 이용할 때 이때 이용하는 원리가 뭐냐면 항등식이에요. 우리가 수상 앞쪽에서 맨 앞에서 인수분해 끝난 다음에 배웠던 건가? 그때 나오는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하면 이 노란색 원들 또는 이 빨간색 직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항등식이 어떻게 생겼었죠? 항등식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k 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성립하는 식이다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항등식을 만들어요? 우리가 딱 한번 보세요. 항등식 기억해요? 항등식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제로와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게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거다. 같은 직선이다 라고 하면 이게 항등식이잖아. 언제나 똑같은 거잖아. x에다 뭘 집어넣든 y에다 뭘 집어넣든 20과 20은 언제나 성립하는 식이잖아요. 따라서 그 항등식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두 개가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다. 이게 항등식이에요. 그랬을 때 얘랑 이쪽으로 넘기면 a-a 프라임의 x, b-b 프라임의 y, c-c 프라임 이퀄 제로 이런 식으로 식 정리가 되죠.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얘네들은 막 바뀌는 숫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이 숫자가 언제나 0이고 이 숫자가 언제나 0이고 이 숫자도 언제나 0이면 이 식은 x나 y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잖아요. 왜? 앞에가 다 0이니까. 기억나요? 이걸 항등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떤 k 값에 대해서 항등식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성립해야지. 이거에 따르면 이렇게 곱해져 있고 k가 있고 이렇게 곱해져서 이렇게 0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이때 이 자리 k 앞에 있는 자리가 0이고 요 앞에 뒤에 있는 값이 0이면 되잖아요. 여기랑 똑같이 앞에가 0. 요거 k 하나 남는 거죠. 이거 없고 저 식은 여기 남아 있고 y 없이 k만 있다. 여기 x가 k로 바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노란색 원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점과 이 점을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돼요? x값, y값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성립하는 원이 노란색 원들이에요.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점이라는 건 뭐예요? 원 1번도 만족하고
원, 2번도 만족하는 x하고 y 값들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갈 게 뭐냐면 원 1번, 원 2번이 되는 거예요. 원 1과 원 2만 만족한다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합당한 x를 집어넣으면. 내 말 이해될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따라서 원 1과 원 1에다가 k를 붙이고 원 2는 그냥 내비두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x값과 y값들이 두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이해됐어요? 그것만 집어넣으면 k값에 무관하게 무조건 원이 만들어진다. 이 식이 0이 된단 말이죠. 얘도 0 되고 얘도 0 되기 때문에. 왜 원 1이 0이 됩니까? 아니 원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 있었잖아. x제곱 더하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렇게 생긴 거 있었잖아요. 원을 다 풀어 헤치면 나오는 거. 그치? 이거 계산한 그 결과가 뭐예요? 0이잖아요. 원의 방정식에서. 이해됐어요? 이 0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 1번에 들어가는 x값들하고 y값들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얘는 0 나오고 똑같은 x하고 y를 원 2에다가 집어넣어도 무조건 0 된단 말이야. 왜? 둘 사이 교점이니까.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k값에 의해서 원이 작은 원도 탄생하고 커다란 원도 탄생하는 거예요. k가 뭐냐에 따라서.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요거 이해될까요? 요것만 이해하면은 하나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항등식의 원리에 의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교점의 x값과 y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얘도 0 되고 얘도 0 된단 말이야. 식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k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 식은 0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 k값에 따라서 뭐가 바뀌냐면 x의 개수하고 여기 있는 a나 b의 값이 바뀔 거 아닙니까? k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바뀌게 되면 뭐가 바뀌어요? 중심 좌표가 바뀌잖아요. 원의 중심 좌표가. 이해됐어요? 그럼 중심 좌표도 바뀌고 반지름도 바뀌고 싹 다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k를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조그마한 원도 만들어지고 커다란 원도 만들어진단 말이지. 따라서 이 식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원을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정확하게 이 원을 어떻게 특정을 할 거고 이 원을 어떻게 얼마냐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간단해요. 얘가 지나가는 여기 있는 한 점만 주어주면 돼요. 이 한 점만 문제에서 알려준다면 이 k 값이 딱 특정이 돼요. k가 딱 특정이 되는 순간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k가 정해지는 순간.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쓰는 말도 어려울 수 있고 여기 표현되는 어떤 상황도 아직 여러분들이 글로 되어 있는 거를 그림으로 상황을 갖다가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질문도 주로 그쪽으로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항등식 원리에 의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내가 일단 쓸 수 있다. 식으로 쓸 수 있고 그 식을 완성하는 것은 점 하나만 더 주어주면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원만 그렇게 되느냐? 아니요, 직선도 그렇게 돼요. 직선은 두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하나는 이렇게 큰 원 있고 하나는 작은 원 있어요. 그러면 이 점하고 뒤에 보이죠? 이 점하고 이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오로지 하나만 딱 정해집니다. 직선의 경우. 그러면 직선도 이렇게 k로 표현되느냐? 네, k로 표현돼요. 직선도. 그런데 직선은 k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왜 쉬우냐? 직선도 마찬가지 원 1과 원 2가 있는데 이것이 0 되는 건데 이때 잘 보시면 여기도 x제곱이 있고 여기도 x제곱이 있어요. 여기도 y제곱이 있고 여기도 y제곱이 있어요. 그런데 직선에는 x제곱이나 y제곱이 있어 없어? 없죠. 그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개념을 알 수 있는 건데 차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차원, 차수. 쉽게 하면 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x나 y나 제곱의 차수를 갖고 있고요. 직선은 x나 y가 1차를 갖고 있어요. 2차가 1차로 바뀌어야지 직선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얘네들이 날아가야 되는 거지. 그쵸? 그럼 얘네들이 날아가는 거, 즉 얘와
얘는 얘들의 교집합이란 말이야. 교집합 이렇게 교집합.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빼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 평면하고 평면이 차원이 같은 애들이에요. 요거보다 한 차원이 낮은 애들은 뭐냐면 직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교집합이에요. 얘랑 이렇게 딱 만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난다고 쳐봐. 그럼 만나는 교집합 요 점들을 쫙 모으면 그게 뭐야? 직선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만나면 직선이 삐딱하게 만들어질 거고. 이해됐어요? 그거는 어떻게 만드냐? 빼면 돼요. 빼면 제일 높은 차수가 날아가요. 따라서 직선일 때는 이 k 값이 얼마면 되냐면 여기는 내가 점을 알아야지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점을 몰라도 구할 수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돼요.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없어지고 y제곱 없어집니다. 그래서 차수가 한 차수 내려가요. 뚝.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직선일 때는 빼기 1을 해주면 되는 거고 k 값을 즉 쉽게 얘기하면 원과 원을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내 말 이해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나 직선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봐두면 나중에 내년에 실제 시험 볼 때는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선배들도 처음에는 다 어려워했지만 어느 순간 멀쩡히 잘 쓰고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보시면 7-1번에 보시면 두 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다 풀어 헤칩니다. 5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이 꼴 제로와 또 다른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퀄 제로 이렇게 있는데 이 두 원 사이에 교점을 지나고 and 어디를 지나냐 1,2라는 데를 또 한 번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점 하나 주잖아.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두 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원을 어떻게 특정할 거냐, 어떻게 딱 집어낼 거냐, 여기 지나가는 한 점 더 주면 된다 이거지. 그 점이 1,2점 여기가 1,2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따라서 이건 항등식이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y 마이너스 6 더하기 k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그걸 제로라고 쓰면 어디까지 쓴 거냐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을 쓴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해되시죠? 이때 나는 정확한 k 값을 알고 싶으니까 그 정확한 k 값을 알고 싶으면 1,2를 20과 20에다가 각각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지. 왜냐? 이 원은 이거 지금 원이에요. 원. k에 따라서 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원은 1,2만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딴 거는 할 수가 없죠. 그치 다현아? 그러지 말고 1,2 대입하면 여기 얼마야? 1 플러스 4 5 2 빼기 6 이렇게 되고요. 1 더하기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1과 2를 집어넣는 겁니다. 계산 혹시 실수하고 있나요? 아직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1과 5와 6은 없어지고 따라서 6 플러스 얘는 2k는 0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k는 마이너스 3인 거예요. k 값이 맞아? 맞죠? 그럼 k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니까 x제곱하고 마이너스 3x 제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그 다음 플러스 4x니까 플러스 9x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4y 마이너스 6 그렇죠.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이 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조그마한 원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2씩 다 약분하고 여기 2분의 9 여기 2
여기 3 이렇게 되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싹 다 저쪽으로 넘겨.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9x 마이너스 2y 플러스 3 이퀄 제로. 이게 내가 찾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중심도 찾을 수 있죠. 중심은 얼마야? 4분의 9,1이 되겠죠. 반지름은 요거 넘겨서 마이너스 3으로 만들고 플러스 1에 플러스 뭐 4분의 81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뭐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원은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이해됐습니까? 왜 틀렸어? 계산? 어디가? 마이너스 3 플러스 4 플러스 8이구나. 여기가 9가 아니라 플러스 8.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7-2번에 보면 영상 녹화하고 있으니까 이해 안 되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들으세요. 내가 링크 이따가 올려줄게요. 두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5라는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y 이꼴 제곱. 얘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공통편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나온 문제예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시험 대비한다고 치면 기말 때 1학기 기말 때 이거 공부한다고 치면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문제를 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있는 원이 있죠? 여기 있는 원이 있어요. 공통편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를 얘기해요. 여기를.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게 공통현이에요. 현이 뭔지는 기억나지? 아직은? 자, 요 빨간색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는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번에 숙제 그 마플 시너지 내가 프린트로 나눠준 거 숙제에서 많이 질문했던 그 문제예요. 이거 거의 공통적으로 다 질문했던 거예요. 요 빨간색 길이를 내가 알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으면 이게 뭐예요? 요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으면 그것도 반지름이 되겠죠? 따라서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은 길이니까 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따라서 내가 이 빨간색 길이를 알고 싶으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면 여기서 수직으로 내리게 되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이 이등분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따라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할게요. 요 길이만 계산해낼 수 있다면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요 나머지 하나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거 두 배 치면 내가 원하는 현의 길이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문제는 요 노란색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예요. 노란색 길이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길이는 이렇게 구한다 이거야. 얘를 현으로만 보지 말고 이 점과 이 점 공통의 교점을 지나는 전체 직선이라고 보자 이거지. 그러면 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거든.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빨간색 직선, 요 직선 L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이. 근데 이 직선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 K 값을 뭐로 잡고서 하면 된다? 마이너스 1로 잡고 하면 된다. 쉽게 얘기해서 원 1번에서 원 2번으로 빼면 된다 이거죠. 여기서 여기를 뺀다고요. 빼면 된다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제곱 다 날아갈 거고 여기 4x 마이너스 3y 이퀄 제로. 아니다. 이퀄 5. 이퀄 5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5 이퀄 제로.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게 빨간색 직선이에요. 이 빨간색 직선으로부터 이 점의 이 원의 중심
여기서 잡아도 되고 여기서 잡아도 돼요. 둘 중 아무거나 이쪽으로 잡아도 되고 이쪽으로 잡아도 됩니다. 그러면 내 편한 걸로 잡으면 좋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내 편한 건 뭐예요? 여기죠. 이 0,0이니까 중심. 따라서 얘와 0,0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된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 반지름은 여기 길이가 루트 5가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0,0이라고 치면 내 말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거리, 요 노란색 거리 D는 3, 4, 5죠. 0이니까 마이너스 절대값 5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 길이가 다시 루트 5가 돼요. 응? 다시 또 루트 5가 돼요? 그 얘도 루트 5고 얘도 루트 5라고? 말이 안 되잖아. 뭐지? 뭘 잘못했지? 맞는데? 맞잖아. 미친. 얘가 루트 엄청 착각하고 있어. 1이죠. 여기가 1이다. 1. 됐죠? 얘네 나 계산한 거 잘 봐. 1이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 빼면 요 길이가 2가 되겠지? 따라서 전체 현의 길이는 얼마? 4. 이해됐어요? 오늘의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8번. 요거 이따가 꼭 풀어보세요. 8번. 8번은 쉽습니다. 이거에 비하면 머리에 그렇게 쓸 필요도 없고 얘가 예전에는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원의 방정식인데 얘 이름도 있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우리 책에 왼쪽에 써있죠. 근데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A라는 점에서 마이너스 3,0고 B라는 점은 1,0이라고 할 때 이때 AP의 길이 대 BP의 길이가 언제나 3대 1을 만족하는 점 P가 있는데 그 P의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됐어요. 얘들아, 아니 학교 끝나서 힘든 건 알겠는데 오자마자 잠부터 자려면 어떻게? 벌써 지금 5시 40분인데 오늘 되게 중요한 거 많이 해야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점의 모든 집합을 얘기해요. 근데 이 자취의 방정식이 어떤 학생한테 되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전혀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취의 방정식은. 자취의 방정식 쉽게 푸는 방법은 뭐냐면 이 점 P의 값을 P를 x, y라고 놓으면 끝나요. 이것만 잘 알면 돼요. 궁금한 놈의 x좌표와 y좌표를 a, b가 아니라 x, y라고 잡으면 끝난다. 굉장히 쉽다. 그러고서 이 식을 풀기만 하면 돼. 이거 지금 비례식이잖아. 비례식이죠?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AP의 길이는 BP 길이의 3배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문제는 요 성분 길이에 루트가 포함됐다는 게 껄끄러운 거야. 여기도 루트가 있을 거고 여기도 루트가 있을 거야. 따라서 일찌감치 루트를 제거하는 게 좋아요. 루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보통 이렇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 노란색으로. 미리 일찌감치 제곱해서 써요. 이때 요거 3 제곱해주는 거 까먹지 말고 잘 써주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거를 식으로만 쓰면 돼요. 자 그러면 AP의 거리는 P점이 이거 x, y니까 어떻게 되죠? x에서 빼기 요놈 즉 더하기 3의 제곱 플러스 y에서 0 뺀 거 y 제곱은 이해되십니까? 이게 AP 제곱이에요. 9 곱하기 BP의 제곱은 x-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이거 정리하면 얘라고. 이거 정리만 하면 돼요. 식만 예쁘게. 그러니까 엄청 간단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뭐 신경 쓰고 할 게 없어요. 그냥 계산만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예요. 5번 해놓고 P점을 x, y로만 잡으면 된다. 무조건. 그러면 난 알아서 지가 식이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또 제곱해보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에 더하기 y제곱은 암산해볼까요? 9x 제곱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18x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9에 플러스 9y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 식만 깔끔하게 정리하면 돼요. 넘기면 8x 제곱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24x에 넘어가면 플러스 8y 제곱에 9랑 9는 없어지겠죠. 이퀄 제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얘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y제곱 이퀄 제로라는 원이 나옵니다. 원이죠? 왜? x도 제곱이고 y도 제곱인데 앞에 개수가 똑같으니까 원이에요. 이게 자체 방정식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한테 많이는 못하고 7-1번 하고요 8-1번만 한번 해보세요.